소중한 여러분의 뇌 혈관은 지금도 조용히 변화하고 있어요. 어쩌면 조금씩 좁아지거나 막히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렵죠. 그 이유는 바로 뇌 혈관에 아픔을 느끼는 신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90%나 막혀도 신호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답니다. 마치 조용히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요.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요. 우리 몸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다른 곳을 통해 알려주려고 하죠. 그 신호는 바로 다리에서 와요. 저는 25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살펴봐온 의사입니다. 응급실에서 정말 많은 뇌경색 환자분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안타까운 후회를 수없이 들어야만 했죠. 다들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 신호를 알아챘어야 했는데 하고요. 그 신호는 바로 다리의 작은 불편함이었어요.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하나입니다. 다리에 나타나는 변화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 무뎌지는 느낌, 자꾸 발이 꼬이는 것 같은 느낌. 이런 작은 신호들이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소중한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곤 해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알아채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하고요. 운동 부족인가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나가 버립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통계가 있어요. 뇌경색을 겪으신 분들 중 85%가 쓰러지기 2주에서 한 달 전에 다리에서 이상 신호를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병원을 방문하신 분은 10%도 차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신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기 때문이죠. 알아챘더라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결과는 때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몸의 절반을 쓰기 어렵거나 말하기가 힘들어지거나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로 향하는 혈액과 신호가 가장 먼저 약해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불이 나갔을 때 가장 먼 방부터 어두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랍니다. 게다가 다리는 중력을 이겨내고 피를 다시 위로 보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순환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는 우리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소중한 거울과 같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신호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귀한 정보랍니다. 이 신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이제 더는 막연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뇌경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지요. 제가 돌봐드렸던 많은 분들 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 신호를 조금만 일찍 아셨더라면 아프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에 마음을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이야기는 주변에 사랑하는 분들과도 꼭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귀한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어떤 점이 가장 염려되시는지 댓글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직접 겪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들은 그저 흘려들을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일이에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이분은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잘 알아차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건강을 되찾으셨죠. 다른 한 분은 안타깝게도 그 신호를 놓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오랜 시간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첫 번째 분은 67살의 이경호 님이셨어요. 이분은 늘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생각하셨대요.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시고 등산도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오른쪽 다리에 힘이 스르르 빠지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그저 어제 산에 다녀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가 가장 힘드셨다고 해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면 오른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죠.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시다가
계산대 앞에서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따님이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말 뜻밖이었어요. 왼쪽 뇌혈관이 70% 넘게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뇌경색이 지나간 자국도 보였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만 더 늦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정말 일찍 발견한 덕분에 약물 치료와 시술을 잘 받으셨어요. 지금은 예전처럼 다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은 등산도 즐기실 만큼 건강해지셨어요. 이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데에는 한 가지 소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따님께서 다리의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71살 최순자 어르신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가 불편하고 기운이 없다고 느끼셨어요.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가족들은 걱정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저 연세가 드셔서 다리에 힘이 없으신가 보다 하고 짐작만 하셨던 거죠. 혹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나 싶어서 오히려 조금 더 걸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파스를 붙여드리거나 따뜻한 찜질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시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로 연락해 병원으로 모셨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오른쪽 뇌에 이미 심각한 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 결과 왼쪽 몸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지금도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고 계십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셨고 혼자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 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가족분들을 뵈었을 때 그분들의 안타까움은 정말 컸습니다. 그때 바로 병원에 모셨더라면 다리 아프시단 걸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하고요. 하지만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죠. 한번 손상된 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님은 지금도 미안한 마음으로 어머님을 정성껏 돌보고 계세요. 이 두 이야기의 차이는 불과 며칠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렸는지의 차이였죠. 이경호님은 다리의 이상 신호를 중요하게 생각하신 덕분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자 어르신은 똑같은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만 생각하셨습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남은 생을 휠체어에서 보내게 되신 겁니다. 이 결과는 결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지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다리의 작은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신호 하나를 아는 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이 보내는 7가지 다리 위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떠올리며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신호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신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생명 신호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나와 내 가족에게도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한쪽 다리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에요.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한쪽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한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설 때 한쪽만 유독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냥 힘이 약해진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뇌가 다리에게 보내는 명령이 잘 전달되지 않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신경과에서 뇌경색을 겪으신 850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프시기 한 달 안에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겪은 분이 무려 73%나 되었어요. 미국 뇌졸중 학회 자료를 보면요. 한쪽 다리 힘 빠짐을 겪고 나서 3달 안에 뇌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8배나 높대요. 65살 정민성 어르신 이야기예요.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없어 계단 오르기가 버거워지셨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오른쪽 뇌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었답니다. 일찍 발견해서 다행히 큰일을 막을 수 있었죠. 집에서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양쪽 다리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만약 한쪽만 힘이 없다면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틀 넘게 계속 그러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참고로 운동이 부족하면 보통 양쪽 다리가 다 약해지거든요. 하지만 뇌혈관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힘이 빠지는 점이 달라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한 달 안에 한쪽 다리만 힘이 없던 적 있으셨나요? 두 번째 신호는 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발바닥이 남의 살 같거나 두꺼운 양말을 신은 듯 무딘 느낌이 든다면 잘 살펴보세요. 바닥을 밟았는데 푹신한 솜을 밟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몸의 감각을 알아채는 뇌가 피가 부족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삼성 서울병원 뇌혈관센터의 연구를 보면요. 한쪽의 감각이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분들 중 62%가 뇌혈관이 좁아져 있었어요. 일본의 한 병원 조사에서도 다리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이 나타난 그 후 평균 18날 안에 뇌경색이 나타난 경우가 전체의 54%나 되었어요. 69살이신 강수진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달 전부터 오른쪽 발바닥 느낌이 평소와 달랐다고 해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도 예전만큼 뜨겁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혹시 허리 문제일까 싶어 병원에 가셨지만 허리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마침내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고 뇌혈관의 이상을 찾아내어 무사히 치료를 받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양쪽 발바닥을 부드럽게 만져보며 감각이 같은지 살펴보세요. 따뜻한 물과 시원한 물에 발을 번갈아 담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양쪽 발이 온도를 비슷하게 느끼는지 확인하는 거죠. 허리 디스크 증상과는 조금 달라요. 디스크는 발끝부터 시작해 종아리로 올라오고 자세를 고치면 괜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뇌혈관 신호는 갑자기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를 바꿔도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죠. 지금 여러분의 발바닥은 어떤가요? 양쪽의 감각이 다르게 느껴지세요. 세 번째는 걸을 때 발끝이 땅에 스치는 현상입니다. 건강하게 걸을 땐 발목이 발끝을 들어줘서 바닥에 걸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뇌에서 오는 신호가 약해지면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어려워져요. 발목을 들어 올리는 힘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꾸 발끝이 바닥에 걸리고 걸음 소리도 이전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대한대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발끝 끌림 증상을 보인 분들 중 48%가 이 주안의 뇌경색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72살 박현우님의 경우 아내분께서 가장 먼저 변화를 알아차리셨어요. 남편의 걸음걸이가 이상하고 발끄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셨죠. 신발 앞부분을 보니 한쪽만 유독 더 닳아 있었어요. 아내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고 작은 뇌경색의 흔적을 발견해 미리 예방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걸음걸이를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다정하게 부탁해보세요. 신발 밑창을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한쪽 앞부분만 많이 닳았다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본인보다 곁에 있는 가족이 더 빨리 발견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러니 가족의 걱정, 어린 조언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최근 걸음걸이가 이상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이유 없는 잦은 넘어짐입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곳인데도 문턱에 걸리거나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휘청거린다면 뇌의 균형 감각에 변화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65살 이상 어르신들 중 한 해에 한 달에 2번 넘게 넘어지신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위험이 무려 5.7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넘어지신 날을 기록해두는 건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 비틀거리셨는지 적어두세요. 만약 한 달에 2번 이상 그런 일이 생긴다면 꼭 병원을 찾아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혹시 지난 한 달 동안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5번째 신호는 원치 않는데 다리가 떨리는 증상이에요. 춥지도 않은데 다리가 계속 떨리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마음대로 멈추기 힘든 움직임이 있다면 뇌에서 다리로 보내는 신호가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를 보면 편안히 있을 때 다리 떨림이 있는 분들 중 41%가 뇌혈관에 이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의자에 잠시 편안하게 앉아서 약 5분 동안 다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떨림이 3일 넘게 계속된다면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두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도움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다리가 떨리시나요? 멈추고 싶은데 잘 안 되시나요? 6번째는요. 자꾸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증상입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몸이 휘청거리거나 땅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뇌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소뇌라는 부분에 혈액이 잘 돌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더 심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져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자세를 바꿀 때 어지럽고 걷기 힘든 증상을 함께 겪은 분들 중 58%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높은 그룹에 속했다고 해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도 만성적인 평형 장애가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을 3.4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70살이신 한지영님의 경우 매일 아침 어지럼증을 느끼셨고 걸을 때마다 중심 잡기가 힘드셨대요. 벽을 짚어야만 걸으실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귀에 문제가 있나 싶어 이비인후과에 가보셨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죠. 그러다 신경과에서 검사를 받고 뇌혈관이 좁아진 것을 발견하고 치료를 받으셨어요. 그 후로는 증상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으시고 그 자리에서 30초 동안 가만히 서 계셔 보세요. 몸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혹시 몸이 비틀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든다면 꼭 기록해 두셨다가 병원에 가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혈압이나 귀 안쪽의 문제로도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뇌혈관 문제일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이런 비틀거림은 자꾸 반복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걸으실 때마다 몸의 중심을 잡기 어렵고 자꾸 한쪽으로 쏠리시나요? 7번째 신호입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이라고 하는데요. 발작이라고 부르는 증상이에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뇌로 가는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저절로 다시 뚫리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몇 분간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갑자기 괜찮아지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감각이 무뎌졌다가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해요. 우리나라의 한 통계 자료를 보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으신 분들 중 72%가 석 달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불과 48시간 안에 뇌경색을 겪으셨어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도 이 일과성 허혈 발작이 있고 나서 90일 안에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15에서 20%나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73세이신 김동현님의 사례를 볼게요. 화장실에 계시다가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만 주저앉고 마셨어요. 그런데 15분쯤 지나자 다시 괜찮아지셨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려 하셨지만 아내분께서 마음이 불안하다며 다음날 병원에 함께 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작은 뇌경색의 흔적이 있었고 또 큰 뇌경색으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일찍 치료를 시작한 덕분에 큰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증상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대로 마음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증상이 언제 시작됐고 얼마나 계속됐는지 정확히 기억해 두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48시간 안에 심각한 뇌경색이 발생할 수 있어요. 괜찮아졌다는 느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답니다.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혹시 최근에
다리에 잠시 힘이 빠졌다가 괜찮아진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다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7가지 위험 신호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 생기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랍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위험 신호를 미리 막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다리가 보내는 위험한 신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신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뇌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경색을 막기 위한 방법들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수많은 분들을 돌보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들은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이랍니다. 모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죠. 왜 혈압이 중요한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뇌혈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주거든요. 가장 중요한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혈압은 보통 수축기 120, 이왕이 80 정도랍니다. 혹시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130에 80 아래로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 안쪽에 작은 상처가 생기기 쉬워요. 그리고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되죠. 그렇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굳어버려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나중에는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올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새벽에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는 분들이에요. 이걸 아침 고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주의가 필요해요. 뇌경색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혈압약을 드시다가 마음대로 끊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혈압이 괜찮아졌으니 이제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일 수 있어요. 혈압약은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답니다. 약을 갑자기 멈추시면 혈압이 다시 확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뇌경색의 위험이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하루에 한 번만 확인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재는 것이 더 정확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쯤 뒤에 재는 혈압이 우리 건강에 아주 중요해요. 이제 어떻게 실천할지 알려드릴게요. 집에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 보세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자세로 혈압을 재고 수첩에 적어두는 습관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에요. 이렇게 하루 2번 재시면 좋아요. 재기 전에는 5분 정도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서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에 두고 재는 것이 정확하답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기록한 혈압 수첩을 병원에 가실 때 가져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건강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아침에 혈압 재보셨어요? 혹시 숫자가 얼마였는지 생각나시나요? 만약 아직 기록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2번째 중요한 것은 혈당을 잘 관리해서 우리 혈관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 수치도 혈압처럼 뇌혈관 건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건강한 분의 경우 아침 공복 혈당은 100보다 낮아야 하고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혈당은 140 미만인 것이 가장 좋아요.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공복일 때 130 아래, 식사 후 2시간이 지났을 땐 180 아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해요.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 안쪽 벽이 서서히 상처를 입게 돼요. 염증 반응으로 혈관이 막힐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를 보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최소 3배 더 높다고 해요. 정말 높은 수치죠. 그리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1% 오를 때마다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18%나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꼭 주의가 필요해요. 기억해 둘 점이 있어요. 보통 공복 혈당만 걱정하시는데요. 사실 식사 후 혈당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공복일 땐 괜찮아도 식사 후에 혈당이 확 오르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식후 고혈당이라고 부르는데요. 혈관을 더 빨리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저혈당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해요.
혈당 수치가 너무 낮아지면 뇌에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뇌가 다칠 수도 있답니다.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 꼭 규칙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먼저 혈당 측정기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재보는 거예요. 식사 전과 후의 혈당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식사하실 때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셔보세요.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가 좋아요. 이 순서로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간식은 과일보다는 견과류가 더 좋아요. 과일을 드시고 싶을 땐 식사 직후보다는 식사 사이에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음식은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게 좋고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도 끊는 것이 필요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최근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아보셨나요? 만약 6.5 이상이라면 당뇨에 해당되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답니다. 세 번째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혈관 건강에 중요해요.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LDL은 혈관 벽에 쌓여서 찌꺼기를 만들어요. 이것이 결국에는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130 미만,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에요.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 있으시다면 또는 고위험군에 속하신다면 LDL을 100 또는 70 미만으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 해요.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인 LDL을 청소해주는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린답니다. HDL은 남성분들은 40 이상, 여성분들은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 때문에 약 드시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요즘 콜레스테롤 약은 아주 안전하답니다. 주기적으로 간 수치만 확인하면 괜찮아요. 오히려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우리 몸에 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또 수치가 높다고 고기를 아예 드시지 않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랍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우리 몸의 방어력도 약해질 수 있거든요. 고기의 종류와 요리법을 신경 쓰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름진 삼겹살이나 베이컨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부위는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담백한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위주로 드셔보세요. 생선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챙겨 드시면 참 좋답니다. 특히 고등어나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해서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요리할 땐 튀기기보다는 찌거나 삶는 방식을 활용해 보세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딱 좋고요. 호두나 아몬드 잣이 우리 몸에 참 이롭습니다. 요리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써보세요. 신선한 채소와 베리 종류의 과일도 잊지 말고 꾸준히 챙겨주세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 6달 안에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LDL 수치가 130을 넘었다면 이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넷째, 운동은 최고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운동이 뇌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아주 좋은 습관이랍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좋게 만들어줘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뇌로 가는 피의 양을 늘려주기도 하고요.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일주일에 5번 한 번에 30분 이상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권하고 있어요. 중간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좀 힘든 수준이에요. 바로 그 정도의 세기를 뜻한답니다. 빨리 걷기, 자전거, 수영 등이 모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분들은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 27%나 낮아졌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다면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너무 힘든 운동을 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높아져 뇌혈관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이른 아침 운동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벽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불안정할 때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신 후에 적어도 1시간 정도 여유를 갖고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 날씨가 아주 춥거나 더운 날도 피하는 게 좋아요. 안전을 위해 실내에서 운동하는 편이 더 좋답니다. 몸을 움직이다가 어지러운 느낌이 들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 힘들다면요. 바로 멈추고 편안하게 쉬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장 하기 쉬운 운동은 바로 걷기랍니다. 매일 아침 30분 정도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어보세요. 처음엔 15분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좋답니다. 걸으실 땐 팔을 힘차게 흔들어 주시고요.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만 더 넓게 내디뎌 보세요. 스마트폰 앱이나 만보기를 활용해서 걸음수를 확인하시면 더 힘이 날 거예요. 하루에 7,000걸음을 목표로 해보세요. 몸이 적응되면 10,000걸음까지 늘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다면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온몸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가볍게 제자리에서 걷거나 스쿼트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혹시 오늘 몇 걸음 정도 걸으셨을까요? 만약 10,000걸음이 안 되었다면 내일부터는 아주 조금만 더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5번째, 우리의 일상 습관에 좋은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담배와 술은 우리 뇌혈관에 정말 좋지 않아요. 담배를 피우면 혈관벽이 직접적으로 다칠 수 있고요.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피덩기가 생기기 쉬워진답니다. 단 한 개비의 담배도 우리 몸에는 괜찮지 않아요. 담배를 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일이랍니다. 금연하고 1년만 지나도 뇌경색의 위험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과 비슷해진답니다. 술도 마찬가지랍니다. 소주 한 잔처럼 아주 조금 마시는 건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 연구를 보면 적은 양의 술도 뇌혈관에는 좋지 않다는 결과가 있어요. 안전하다고 알려진 양은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랍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아예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아요.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잠이 부족한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충분히 주무시지 않으면 혈압과 혈당이 함께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게다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몸에 염증이 생기기 쉬워져요. 하루에 7시간 이상 푹 주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것도 꼭 필요해요.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오를 수 있어요. 혈관도 뻣뻣하게 굳을 수 있고요. 화를 자주 내거나 많이 불안해하는 분들은 뇌경색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연구도 있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우리 피가 끈적해져서 피덩이가 생기기 쉬워져요. 자, 이제 금연을 위한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담배를 끊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가까운 보건소에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무료로 지원해 드린답니다. 술을 줄이는 게 힘드시다면 술자리 횟수부터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일주일에 3번 정도였다면요. 그 횟수를 2번으로 그리고 1번으로 차츰 줄여나가 보세요. 편안한 잠을 위해선 잠자는 환경을 조금 바꿔보는 게 좋아요. 침실은 어둡고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을 잠시 멀리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물은 하루에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가 좋아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나눠서 드세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식사 전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이 우리 몸을 지켜준답니다. 혹시 지금 담배를 피우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바로 오늘이 금연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이에요. 지금까지 뇌경색을 막아주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렸어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급해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아봐요.
오늘 우리는 다리가 보내는 뇌경색 신호 7가지와 예방법 5가지를 알아봤어요.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요. 먼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점부터 바로잡고 싶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리가 저리거나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걸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 아니랍니다. 우리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또 증상이 잠깐 있다가 사라졌다고 해서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고일 수 있거든요.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쪽 다리에만 증상이 나타나고 자세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고 반복된다면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해요. 증상이 사라졌더라도 48시간 안에는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안전해요. 다리의 이상 증세는 뇌혈관 문제일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 신호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잘못된 대처는 너무나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뇌혈관 문제가 생기면 몸의 한쪽이 마비될 수 있어요. 팔과 다리를 마음대로 쓰기 어려워지는 거죠. 말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입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알아듣기 힘들어질 수 있답니다. 생각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어요. 기억이 희미해지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죠. 성격이 변하기도 하고 혼자서 화장실 가는 일조차 힘겨워져요. 식사를 할 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게 됩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의 일상도 돌봄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죠. 치료와 재활 돌봄에 드는 비용을 모두 합하면 수천만 원에 이를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존엄한 마음이에요.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오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야 하는 상황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긴다면 어떨지 상상해 볼까요? 우선 뇌의 혈관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혈관을 돌보면 90% 넘게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요한 시간 안에 치료를 받으면 아무런 후유증 없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취미도 즐기면서요. 사랑스러운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가족에게 짐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큰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 몸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딱 한 가지만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에 딱 3분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의자에 편안히 앉았다가 일어서 보는 거예요. 양쪽 다리에 비슷한 힘이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30초 동안 가만히 서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손으로 양쪽 발바닥을 부드럽게 만져보세요. 두 발의 감각이 서로 다른지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이 간단한 3가지 확인만으로도 우리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일찍 알아차릴 수 있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로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그날 병원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딱 3분이면 충분해요. 단 센 분이 시간으로 평생의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소중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특히 오늘 배운 내용을 부모님께 알려드리는 건 어떨까요? 7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걸으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신발의 바닥이 한쪽만 유독 빨리 닳지는 않는지 확인해 주세요.
혹시 자주 비틀거리거나 넘어지시는 일은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뇌경색만큼이나 주의가 필요한 다른 뇌혈관 질환이 있어요. 바로 뇌출혈인데요. 뇌경색과 뇌출혈은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참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원인과 치료 방법은 전혀 다르답니다. 자칫 잘못 대처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위급한 순간에 뇌경색과 뇌출혈을 구별하는 요령과 함께 각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꼭 보시고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다리는 뇌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다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작은 신호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뇌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는 이제 그 중요한 신호를 아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알게 되면 우리에겐 작은 책임감도 생기게 되죠. 바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챙겨야 할 책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보살필 책임 말이에요. 제가 25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들었던 아쉬운 말씀이 있어요. 그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말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이런 후회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이제부터 하나씩 해나가시면 돼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오늘 당장 3분 건강 확인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혈압도 한번 재어보시고요. 그 다음 날에는 혈당도 확인해보세요. 이렇게 매일의 작은 노력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뇌경색의 위험에서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내일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을 통해 어떤 신호가 가장 인상 깊었는지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다짐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